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내외적 반발에 직면한 트럼프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암호화폐의 현재는 2000년도 초 인터넷 붐에 해당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치열하죠. 서로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선열이 낭자한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보잉기 구매 중단에 이어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지하고 브라질산으로 대체할 것을 협상 중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중국 관세가 최대 245%라고 적시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16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미국과 일본의 첫 번째 관세 협상이 있었습니다. 이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일본 협상단과 만났습니다. 트럼프의 깜짝 등장에 일본 협상단이 허를 찔렸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참전을 완전히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초강수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월가 내부에서 관세 협상을 빨리 서둘러 끝내라는 압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의 조너선 그레이 최고 책임 운영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CEO 제이미 다이먼도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미국의 신뢰도를 깎는다면서 속히 관세와 무역 전쟁이 종식되어서 사람들이 다시 미국을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15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S&P 500 지난주 0.52% 상승했습니다. 최근 급락했다가 급반등한 후 지난 한 주는 소강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초 대비로는 거의 10%가량 빠졌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지난주 1.2%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는 3.5% 상승한 상태입니다. S&P 500보다는 선방했죠. 미국이 관세로 중국의 수출을 조이자 중국은 역대급 돈풀기에 나섰고 소비 진작과 내수로 이 위기를 맞서 나갈 작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와 무역 통제에 나서면서 중국의 핵심 성장 동력인 수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이 압력이 커지면서 시진핑 주석의 4연임을 위한 경제 성장률 관리가 시급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풀고 다양한 경기 부양 그리고 금리 인하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광의의 통화 M2라고 하죠. 이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1년짜리입니다. 최근 많은 돈을 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벌이는 무역 전쟁 공포 때문에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안전자산 금을 찾는 투자자들이 급증한 때문입니다. 금 선물 차트 지난주에 3.21% 올랐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로 26.5%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4월 초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급반등했죠. 유럽중앙은행이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서 6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 기사는 금리 인하 전에 나온 것이고요. 17일 현지 시간으로 25bp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풀고 있고 유럽 중앙은행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죠. 트럼프도 연준 의장 파월에게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 중입니다. 3월 하순경 기사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침을 글로벌 통계 표준에 처음으로 통합시켰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자본자산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플랫폼이 있는 토큰은 주식과 유사한 보유자산으로 분류되었고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스테이킹 같은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이 자본 배당금과 유사하며 보유 목적에 따라 경상 수입에 기록해야 한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바야흐로 디지털 자산이 IMF에 의해서 정식 자산으로 인정되면서 통계 표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또 내딛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난주 이틀간 홍콩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줄리아롱 최고 경영자와 만났고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우칭 주석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디지털 자산 감독과 자본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콩은 아시아 최초로 디지털 자산 현물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승인한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관련 산업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과 이 분야를 수용하기 위해서 비록 늦었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 시가총액 2,33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보통 외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사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올 1사분기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비자 거래량을 앞섰다고 합니다. 비트와이즈의 암호화폐 시장 보고서는 올 1분기를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분기라고 정의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비자 거래량을 앞섰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2030년까지 암호화폐가 글로벌 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썸네일 부제로 뽑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은 2000년대 초 인터넷 붐에 비교할 수 있다고 암스트롱은 말했습니다.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사태가 발생했죠. 이쪽으로 어마어마한 돈과 인력과 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암호화폐도 현재 그렇다는 거죠. 미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이 XRP 결제를 허용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존과 리플의 협력은 수억 명에 달하는 아마존 사용자들의 결제 방식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고 이 수억 명이라는 숫자가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잠재력을 지닐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점점 실제 거래에 사용된다는 의미죠.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가 최근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만 완벽하게 구축된다면 모든 자산은 토큰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계속 모든 자산의 토큰화를 강조했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토큰화될 수 있다는 것은 투자의 혁명적인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트렌드 중 하나가 자산의 토큰화일 것입니다. 이 자산 토큰화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두어야 될 개념입니다. 하나은행의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지난 16일 2025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여기서 40대 이하 부자 영리치의 자산 관리를 분석했는데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의 부자 3명 중 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평균 4,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가상자산 보유 비중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씩 늘어났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34%는 4종 이상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평균 투자액이 4,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액수는 과거보다 2배 불어난 숫자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중 10명 중에서 5에서 6명은 올해도 투자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지난주에는 0.8%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현재 약 9%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 관세로 압박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지 않죠. 그래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는 내외적으로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주는 관세 충격에 내성이 생겼는지 여러 시장 지수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며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혼란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분기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비자 거래량을 추월했습니다.
IMF가 3월 달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침을 글로벌 표준 통계에 통합시켰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레거시 금융에 정식으로 수용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의회를 비롯해서 암호화폐 관련한 법과 규정을 마련 중에 있죠.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의 현재 상황이 2000년대 초 인터넷 붐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큰 성장세가 이쪽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얘기죠.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요한은 위와 아래의 공간적 이원론 구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말씀으로 그리고 빛으로 선지하시다가 육을 입고 세상에,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죄와 어둠에 감싸인 세상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거나 고백하기를 거부했죠. 소수의 사람만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아래에서 난 자들은 위의 존재인 예수가 누군지 알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오늘 본문에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꽹우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위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말씀이시요 빛으로 하늘에 계시다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